자, 양생의학. 양생의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거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발효는 양생의학이야. 왜? 세균을 증식하기 때문에. 저놈을 먹으면 장내 가서 유익한 기는 길러주고 유해한 기는 억제하기 때문에 천연항생제야. 천연항생제. 맞죠? 자, 내가 개발한 슈퍼유산균 가지고 인삼을 발효했어요. 발효했더니 처음에는 진세노사이드, 이 사포닌이 이 효소로 바뀌지 않았어. 근데 발효를 1차, 2차, 3차, 4차 하니까 영양이 약 1000배에서 15,000배까지 증가했어. 발효를 하면 이렇게 내 몸속에 가서 흡수가 돼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식약처가 발표했어. 식약처가. 한국인 홍삼을 섭취했을 때 사포닌을 얼마나 섭취하나 봤더니 37.5%가 약 40%가 단 1%도 흡수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배설해. 이거 정부가 발표한 거야. 근데 왜 배설할까 봤더니 장에 사포닌을 분해하는 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시오커피가 관절에 굉장히 좋은 거야. 가시오커피 가지고 먹었는데 관절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가시오커피의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거야. 미생물이. 그럼 발효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 에? 그러니까 장의 균이 엄청나게 많은 형성이 돼 있어야 내가 각색으로 먹는 음식이 다 효소로 흡수가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썩어서 나오든가 그냥 배설되든가. 에? 이게 바로 이 발표가 증명하는 거야. 특히 발효식품에는 잔류농약도 없어. 중금속도 없어. 그건 이해가 되죠? 아까 강력한 그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다 들어온 그 폐수 처리를 유산균 가지고 발효균 가지고 발효를 해서 정수를 시키니까 아무 중금속도 안 나고 깨끗이 물이 정수된 거 보셨죠? 그렇듯이 발효식품은 모든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없어. 그러니까 안전한 식품이지? 그럼 환자가 발효식품을 먹어야 돼? 그냥 발효하지 않은 걸 먹어야 돼? 환자는 무조건 발효식품을 먹어야 돼. 만약에 병원에서 식사를 줄 때 흰쌀밥을 주지 말고 정말 강력한 유산균으로 발효한 식품을 준다면 일주일 입원할 환자 거의 없어. 오래 입원해야 일주일이야. 중환자라야 일주일이야. 왜 영양이 흡수되면 자기 세포들이 활력을 얻는데 벌떡 일어나 못 일어나? 에? 일어나. 정말 내가 중요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홍삼을 먹어야 되겠어요? 발효된 홍삼을 먹어야 되겠어요? 발효 안 된 홍삼을 이만큼 먹는 것보다 발효된 거 요만큼 먹는 게 효과가 단 거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발효가 그렇게 준 거다. 양생의학이. 대한민국은 양생의학 나라야 원래. 5,000년 동안. 맞아요. 대한민국은 발효의 나라야 발효. 이 발효를 세계화하면 인류를 다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부자 돼. 신화창조를 했어. 신화창조. 국민소득 5만 불에 국민은 120세까지 무병장수하는 걸 만들 수 있어. 이 우리의 것을 막 짓밟아서 전 국민을 독설미 가지고 환자를 만들어 놓고 병원불치병도 말 못하게 하니까 이게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야. 질병공화국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질병공학이란 말이야. 에? 지금 의료보험은 얼마 내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120조 아마 그 정도 쓸 거예요, 금년에. 근데 앞으로 4년 뒤 242조 6천억 소모된다는 거야. 보건복지부 발표 따라. 예? 그러면 국가 예산이 300 몇십 조야. 그러면 몇 년 뒤는 2025년쯤 되면 국가 예산보다도 훨씬 의료보험이 많이 나가야 돼. 그걸 누가 충당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것인데.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가 초고속으로 지금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불임이 어떻게 돼요? 불임이 가임기 남녀 10명 중 3.5명이 불임이야. 왜 불임일까요? 몸속에 독소가 하도 많이 쌓여있으니까 애를 못 낳는 거야. 여러분의 몸속에 수십 년 쌓은 이 독소를 빨리 해독해야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 몸에 쌓아놓은 독소를 해독하지 않으면 건강할 때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발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죠?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지, 그죠? 이제 유산균은 대세가 됐어요. 미국인도 어디 갔다 오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도 뭐 유산균이 아주 대세가 있어. 근데 유산균이라고 다 유산균이 아니야. 미생물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 양육강식을 해. 양육강식을 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 강자가 많았고 약자가 없으면 강자도 죽어버려. 맞죠? 예. 호랭이만 우두룩해. 근데 호랭이 밥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근데 호랭이 밥은 많은데 호랭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지금 여러분 우리 그 멧돼지 보잖아요. 멧돼지. 정말 멧돼지면 못 살겠잖아. 그거 멧돼지 잡아먹는 천적이 없는 거야. 에? 그래서 쥐들끼리 또 죽어. 옛날에 공룡이 쥐들끼리 먹을 게 없으니까 공룡이 득세해가지고 싹 없어졌잖아. 어쨌든 양육강식을 한단 말이야. 천적이 있어, 천적. 여기 있는 박세준이가 개발한 슈퍼유산균은 유해균의 천적이야. 마치 유해균이 쥐라면 얘는 고양이 격이야. 그래서 여기에 저기 이제 여러분들 이 미생물 박물관을 잘 둘러보세요. 하나하나 내시발을 듣고 들어보세요. 설사세균을 15분에 잡아. 식중독 설사. 그래서 세균성 설사는 무조건 1시간 이내에 그쳐. 천적이니까. 쥐가 많은데 고양이가 가봐. 고양이가 어떻게, 가면 쥐가 어떻게 돼요? 똥을 싸고 뒤진다니까? 도망도 못 가? 아셨죠? 그것을 항생제보다도 위대한 이 슈퍼유산균을 여기 있는 박세준이가 개발해서 전 세계 특허를 냈어. 예? 자, 유산균하고 다 유산균이 아니다. 예? 무늬만 유산균이 너무 많다. 체온에서도 죽고 위산에서도 죽고 들어가 증식을 해도 유해균을 잡는 능력이 부족해. 유해균의 천적을 먹어야 유익균을 많이 증식을 하고. 그럼 큰 소리 못 쳐. 예? 요게 건국대학교 식의학연구소가 발표한 거야. pH 2.5면 경쟁이 강한 거예요. 모든 세균이 다 죽는데 거기서도 3만 배가 증식을 해. 예? 가공할 정도죠. 그 다음에 요게 국가연구자구를 가지고 비교평가를 했어. 국립축산과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전북대학교 뭐 여러 대학에서 항생제하고 비교해봤어. 어떤 놈이 강한가? 다 우리끼리 슈퍼유산균, 예? SJP 슈퍼유산균이 우수하게 평가받았어. 자, 국가연구자금을 받아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환자 173명을 임상했더니 이 식중독 설사, 숙취설사가 3시간에서 4시간에, 장염설사, 만성변비 72시간에 100% 개선됐다. 이거 학술지에 발표됐어. 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간 암세포를 가지고 해봤더니 면역력이 하룻밤에 2배 반 이상 올라갔어. 그럼 감기에 뭘 먹어야 돼? 면역력을 올려주는 걸 먹어야 돼. 감기약을 먹어야 돼. 환자한테 냄새가 나. 부패가 되니까. 질병은 이꼬르 부패야. 질병 이꼬르 부패. 썼기 때문에 내가 염증도 오고 내가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걸 발효로 바꾸면 나처럼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예? 내가 45년생이야. 45년생. 내가 72이야. 예? 70세 뭐 이 정도. 여기 우리 저 목사님하고 갑장이야. 얼마나 건강하겠어 내가. 예? 생각해봐. 여러분도 건강해야 되잖아. 맞아? 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현대의학은 역천의학이야. 역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의학. 나와 공생하는 세균을 죽이니까 역천의학 맞죠? 배가 산으로 가는 의학이라고 했잖아. 역천의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자꾸 계속 증가하는 거야. 아셨죠? 화는 물로, 화상엔 물로 처리하고, 세균은 독소를 가지고 하니까 역천의학이 된 거야. 순천, 박세준이 얘기하는 순천의학은 뭐냐? 화에는 화야. 화상을 입었거든. 물에 데웠거나, 햇빛에 데웠거나, 불에 데웠거나, 3도 화상이든 4도 화상이든 관계없어. 즉시 식용유를 바르면 물집도 안 생겨버려. 진짜 물집도 안 생겨. 100도씩 끓는 물에 애기가 풍덩 뒤집어 쓰더라도 바로 식용유 가지고 목욕을 시켜버려. 애가 뜨거운 물에 자빠졌거든. 빨리 식용유를 듬뿍 발라버려. 수증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거 촥 나오는데 잘못되면 막 얼굴에 확 입어. 몸도 팔도. 즉시 식용유 바르면 화에는 화야. 이열치열. 아시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전통의학이야 그게. 자, 세균은 세균으로 잡는 거야. 세균을 독소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거다. 귀, 중이염, 뭐 이런 뭐 피부 무슨 욕창이고 나발이고 간에 여기 먹는 음식을 여기 씹어 발라. 그럼 세균을 잡아먹으니까 에? 염증이 빨리 없어져. 염증이. 여기 뭐지? 잇몸 질환, 풍치, 이빨 빼지 말고 예, 요거 씹어서 잇몸에 붙여놔. 우리 여기 천년초가 제일 좋아요. 우리 식품 중에는 제일 영양소가 많이 들었어. 그 5g짜리는 천연초가 많이 들어서 이 씹으면 껌처럼 입에 잘 붙어. 그럼 그걸 띠내려갈 거 없어. 그대로 내버려두고 잠자. 예? 그럼 하룻밤 만에 염증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 날 하면 흔들리다가 딱 백혀. 자, 장도 마찬가지야. 위, 식도, 치질, 장염, 크론병, 하게 없이 세균을 잡는 거야. 이건 약은 아니야. 뭐 소화기관을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야. 세균을 잡는 지혜를 가져라.
이걸 어떤 병도 치료를 못해. 그냥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응용하면 되는 거야, 응용. 어? 아셨죠? 아까 얘기했지. 여성들 생식기. 예? 예, 성교통. 아셨어요? 나는 이거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의료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그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병원 거부하신 다음에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4개월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운 저희 선배가 하는 내과병원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싹 들어오시면서 얼굴이 밝아가지고 막 춤을 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저한테 악수하자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딱 볼 때 그 동전만한 그 동그란 덩어리가 있는 걸 확실히 봤거든요. 우측폐에. 근데 요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여기 이제 뭐 피, 진물 뭐 이런 범벅에서 다녀요. 이렇게 범벅.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 지금 4살인데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 병원 얘기를 듣고 왔는데 문제는 자연 치료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소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냥 약 써도 힘든데 약을 안 쓰고 자연 치료하게 되면 잠을 아예 못 잡니다. 뭐 진물, 뭐 피 막 범벅이 돼서 단 2, 3일만 해도 이렇게 꾸덕꾸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지금 요거는 뭐 지가 뭐 긁어서 이렇게 됐다는데 거의 깨끗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 싹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워낙 독소가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서 이러다가도 이제 조금 호전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건데 일단 뭐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아까 이게 심했던 부위거든, 심했던 부위. 심했던 부위가 이제 깨끗해졌죠, 완전히. 지금 흉터만 조금 있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여러분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이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건선이 가렵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 너무 가려운 거예요, 너무.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도 자야 되니까. 긁고라도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잡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우리 몸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시스템으로 보셔야 돼. 그래 이 시스템만 잘 돌아가게 해주면요 몸은 건강하게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제가 뭘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제 이 장애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여기 보면 그냥 좋아졌구나 이런데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그리고 아까 심했던 이 자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수그러들고 있죠. 근데 아토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한 달 지나서 지금 2번째 이제 2달째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108.9니까 109kg. 완전 고구입니다. 배가요, 완전 남산 같아요. 이분 보면 답답해요, 막. 이분이 비만 때문에만 오신 건 아니고요.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약 먹어도 사실 이거 잘 안 떨어지거든요. 약은 또 역시 대증치료니까 약은 또 다른 또 독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무좀이 곰팡이 균이잖아요. 곰팡이 균이 왜 살았어요? 내 몸의 환경이 나빠서 걔가 살 만한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근데 내 몸의 환경이 좋아지고 영양분이 충분히 되니까 무좀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를 알아오면서 그 당시부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토피라는 말이 잘 몰랐었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 게 땀나면서 열심히 그 체육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그 땀이 나자마자 너무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저 혼자서 어디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제가 화단에서 손으로 긁다가 안 돼서 돌로 벽돌 깨진 걸로 이제 긁게 돼요. 이 가렵다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려움증이거든요. 돌로 긁어서 뼈가 튀어나올 때까지 긁어야 그때서야 멈출 정도의 가려움증이 바로 아토피 중증 환자들의 고통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이런 다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터져 나오면서 걷지를 이제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리 같은 경우, 발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지금 거의 순환이 전혀 안 되고 발바닥이 다 터져가지고 화장실을 제 힘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 아토피라는 질환을 앓게 되면 엄청난 그 건조증을 앓게 되거든요. 건조하거든요. 근데 건조가 그냥 건조한 게 아니고 그냥 살이 갈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하다 못해서 욕조 안에 그냥 계속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물속에서. 그래서 욕조에서 나오게 되면 5분 만에 피부가 막 갈라지는 고통 때문에 도저히 밖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 장을 살리는 어떤 치유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유산균도 흡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됐을 때 제가 탁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저 같은 이제 아토피 중증 환자들도 결국에는 이런 장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를 지금 많이 지금 알리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청인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인체에 결핍된 영양소를 효소화해서 했기 때문에 내 몸에 결핍된 영양을 해소한다. 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하는 해서 내가 먹은 효소를 극대화한다. 요 두 가지밖에 못해 얘는. 근데 나의 면역력이 내 세포가 건강해져서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의 앓고 있는 질병이 전부 다 자신의 면역력으로 자신이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장청이면 어떻게 돼요? 장청이면 혈청, 뇌청, 피부청이야. 장이 깨끗하면 이렇게 찐득한 연전 현상을 이룬 이 혈액이 애들 혈액마냥 이렇게 변해. 장청이다. 피가 맑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은 영양을 잘 온 세포에다 전달해주고 또 내 폐에서 만들어진 산소를 온 세포에 잘 전달해 주니까 각자 60쪽의 세포가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그러니까 탈모부터 발톱 무좀까지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 볼까? 자, 발바닥이 이렇게, 이런 발바닥이 이렇게 된다니까? 예? 이건 어떤 고객이 찍어준 거야. 그리고 백발백중이 이렇게 돼. 왜 발바닥에 무좀이 사냔 말이야, 무좀균이. 세포가, 아까 의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시스템이라고. 우리 세포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붙어 사는 거야. 무좀균이. 근데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무좀균이 없어져서 발바닥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럼 발바닥만 세포가 좋아져? 딴 데도 같이 좋아져, 안 좋아져? 다 좋아집니다. 탈모가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나중에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내가 어디가 어딘데 되냐? 어디가 어딘데 어디냐? 내 아들이 어딘데 이게 되냐? 그걸 왜 물어봐, 나한테? 이미 답을 다 줬어.
아셨죠? 자, 발톱만 그리자 이거. 아까 동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된 이 동영상 보셨죠? 이런 아토피가 2개월 만에 100% 깨끗해졌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의사들 만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탈모 하나도 치료 못한다. 의사가 환자의 자연 치유 능력, 면역력을 높여주는 도우미가 되면 불치병이 없다. 맞아 안 맞아요? 아까 이 사람 봤지? 이게 아토피야. 이런 것도 나는 거야. 이런 것도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뭐가 내가 어딘데, 뭐 췌장이 어딘데, 뭐가 어딘데, 왜 물어보긴 왜 물어봐? 에? 자, 요게 고엽제야, 고엽제. 여러분들 동영상에 이거 다 넣어줍니다. 이거 임상 체험사에 다 나와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 예. 독일 병원 임상 사례. 이게 폐암 3기, 간암, 혈소판, 스트로크병, 예? 갑상선,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위암. 이거 독일서 임상해가지고 와서 이거 발표했어. 독일 의사가. 이게 사실이죠? 이거 안 봐도 이해가 될 거야. 아, 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의사가 된 거야. 그래, 안 그래? 이제 의사가 된 거야. 예. 반드시 먹어야 될 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코 다 있지? 혓바닥 없는 사람 들어봐. 이빨. 그러니까 됐네. 이제 이걸 잘 쓰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독소를 어떤 경우도 먹지 않는다. 따라해요. 자, 방부제나 착색제, 인스턴트 식품은 물론이고 내가 먹던 약도 바로 버린다. 두 번째, 장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장을. 병들어 죽은 돼지 장과 건강한 돼지 장을 펼쳐놓고 보면 세포는 똑같아. 세포가 병이 난 게 아니야. 병들어 죽은 돼지는 장 속에 부패균이 많아. 유해균이 많단 말이야. 건강한 돼지는 발효균이 많을 뿐이야. 세균만 달라. 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유해균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유해균, 저승사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코로 어떻게 해야 돼? 코로. 똥 냄새를 맡아봐야 돼? 안 맡아봐야 돼? 자기 똥 냄새 대부분 자기가 다 면역이 생겨서 자기 똥 냄새를 몰라. 같이 잠자는 마누라도 몰라. 맡아보란 말이야. 썩었는지 발효가 됐는지. 장을 유익환균을 80%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균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요거는 반찬. 자, 유산균은 반찬이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건 반찬처럼 드셔야 한단 말이야. 내가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돼? 많이 먹고. 어? 또 똥냄새가 안 먹어도 괜찮으면 안 먹어도 돼. 근데 우리가 잔류농약이니 이 유해한 물질을 많이 먹고 환경오염을 많이 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꾸준히 먹어라. 두 번째는 장 건강에 유산균을 먹으라고. 세 번째는 음식이에요. 반드시 오곡밥. 껍데기 삐끼면 안 돼. 야채도 뿌리, 잎, 줄기 전부 다
껍데기 삐끼지 마. 뿌리도 그대로 씻어서 오색 밥에 오색 채소를 먹으란 말이야. 그럼 오색 열매를 먹어. 오색 열매. 제일 좋은 게 까만색이야. 아로니아. 에? 복합색이기 때문에 예, 여러 색깔에 있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여기 있어. 이빨로 씹어야 돼. 이빨로. 꼭꼭 씹으란 말이야. 씹지 않은 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소장에서 소화 시간이 18시간밖에 안 돼. 소화가 안 돼서 미생물이 300배, 3000배 키워야 보여. 걔들이 얘를 분해하려니까 씹지 않은 것은 분해가 안 된다니까. 씹어서 넣어야 18시간 만에 소화돼서 흡수가 되는 거야. 아까 이빨이 있다고 다 약속했어. 말했어. 그지? 씹어요? 자, 씹는데 방법이 있어. 혓바닥을 잘 써야 돼. 양쪽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씹었는지 안 씹혔는지 감각이 오잖아. 그지? 혓바닥에 감각이 오지. 아, 요거 안 씹혔구나. 그거는 이빨 속에다 집어넣고 또 씹어야지. 그지? 그러면 맛을 느껴. 현미맛, 콩맛, 귀리맛, 보리맛, 판맛, 거기 들어간 맛을 다 느끼란 말이야. 혓바닥으로. 옆으로 잘 씹는데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아셨어요? 어쨌거나 맛을 보고 삼켜. 그 다음에 반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반찬. 김치는 김치를 넣고 씹어. 김치 맛을 그대로 느껴봐. 에? 무맛. 또 줄기맛. 배추맛. 또 거기 들어간 양념맛. 다 느껴보란 말이야. 그리고 삼켜. 그렇게 하면 절반만 먹어도 포만감이 딱 와. 포만감이 오면 뭐야? 먹지 말라는 거야. 더 먹는 것은 독이 돼버려. 아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소식다작이라고 그래. 좀 유식한 말로? 소식다작. 그렇게 밥을 드시는데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돼? 염분, 달고 이런 거 빼놓고, 예, 또 맛도 그래요. 맛도 오색 맛이 있어. 그죠? 쓰고 달고 맵고 시고 뜰고, 그죠? 오색 맛마다 다 영향이 달라. 그 중에 제일 좋은 맛은 신맛이 제일 좋은 거야. 인체. 신맛을 제일 일본으로 먹고, 그러니까 식초를 많이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 식초 많이 먹어야 되고, 예. 또 과일. 그 다음에 쓴맛이 좋은 거야, 쓴맛. 예? 예. 그리고 염분을 많이 섭취하라. 짜고 맵게 먹어라. 저염식하면 절대 큰일 난다. 지금 의사들이 또 언론까지 합세해가지고 저염식 시켜가지고 저염식하면 뭐 당뇨도 많아지고 고혈압도 많아지고 고지혈증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야. 그런 염분 섭취를 저염식하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병원 가면 닌게로 버튼 넣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식염수야. 혈관으로 염분을 집어넣어주면서 입으로 못 처먹게 하는 것들이 현대의학이란 말이야. 요리 섞고 조리 섞고 집안 전부 다 재산을 병원에 갖다 주지 말고 여기다 넣어놔. 여기다가 돈을 일로 넣어. 그 다음에 네 번째야. 네 번째 물이야. 물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어. 이 지구상에. 에? 물만 잘 먹어도 오래 살아. 물만 잘 먹어도.
물이 엄청 보약이야. 바로 먹자마자 이 물은 혈액으로 들어가. 혈액을 묽게 만들어. 묽으면 어떻게 유통이 잘 돼, 안 돼? 안 됩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뭐야? 물을 드시란 말이야. 어떻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한 컵 마시는 거야. 미지근한 물. 아셨어요? 네. 내가 차온데 잤다 몸이 좀 한기가 온다면 반드시 뜨거운 물을 마시고 후 불어가면서 마시고 보통 어쨌든 간 냉수를 마시면 안 돼. 배에 들어가서 36.5도로 체온으로 이게 달궈야 되니까 면역력으로 쓰일 에너지가 장작개비 역할을 한단 말이야. 쓸데없는 데 써. 그 다음에 아침 먹기 전에 아침 일어나서 6시쯤이나 4시쯤 일어나서 마시고 운동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써먹을 운동, 이거 예비 운동도 안 하고 나와서 돌아다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무조건 아침 운동을 해야지. 그 박세준이 어떻게 하냐? 박세준은 4시 일어나. 가지고 물 마시고 2시간 동안 컴퓨터 듣다보고 연구해. 예? 뭐 특허장도 쓰고 출원도 쓰고 예, 여러 가지. 내가 발명이 211가지야. 예? 책을 내가 48권 썼어. 책이. 저기 책 내가 쓴 책 전부 전시해 놨어. 밤잠 자야 돼. 자 못 자. 내가 이 사료 사업에, 식품 사업에, 환경 사업에 사업을 3가지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밤잠 못 자는데 책을 저렇게 썼어. 발명이 211가지야. 4시 딱 일어나서 물 딱 마시고 2시간 동안 일하고 칼처럼 6시면 헬스장이 문 열어. 헬스장. 헬스장에 가가지고 런닝머신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하는 거야. 딱 40분이나 50분 딱 내 몸을 충전을 하고 목욕하고 집에 오면 6시, 7시 10분이나 20분쯤 돼. 그럼 내가 밥 먹는 시간이 딱 30분이야. 먹고 화장실 보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회사 나오면 딱 8시야. 정확히 칼처럼 8시에 와. 내가 살기를 여기서 얼마 안 걸리거든, 집이 서초동이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출근하면 내가 퇴근을 일러야 8시에 해. 그 8시에 출근해서 12시간 일하는 거야. 이 강의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매일 해, 내가. 이렇게 열강을 매일 한단 말이야.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씹어 먹으니까. 장내균이, 유익한 균이 80%, 100%가 있어가지고 내가 먹은 음식이 전부 다 흡수가 되니까 이렇게 활력이 나오는 거야. 내가 저지난주에는 북한산을 내가 종주해버렸어. 예? 그 후에는 여기 관악산을 사당동서 올라가가지고 안양으로 내려갔어. 예? 지난주에는 청계산, 이 청계산 역에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7시에 나가서 집에서. 그래가지고 걸어서 지하철 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오후 4시까지 걸었어. 종주를 했어. 의왕시로 내려왔어. 청계호수로. 아니, 백운호수로. 백운호. 예? 그게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야. 내가 이거를 가져다녀.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러면서 스시로 먹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야. 오장육부가 쓸 에너지를 넣어줘. 아주 이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야. 말하자면 휘발유로 말하면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야. 그렇지 않겠어? 이걸 넣어주니까 지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 다리 알도 안 배. 절대 아까 얘기한 독소 처먹지 말아야 되고, 2번째 장 건강, 유산균 먹어야 되겠죠? 3번째 음식, 씹어먹고 소금 먹고
네 번째 물 마시고, 다섯 번째 운동. 요거를 꼭 지키고 더 추가해서 하란 말이야. 그럼 뇌가 나빠졌어. 치매가 왔어. 그럼 치매한다 어떻게 해야 돼? 독소를 많이 처먹어가지고 똥가스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뇌세포가 깨졌단 말이야. 똥가스 안 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암모니아, 황화수소. 그죠? 독소 안 먹고 장이 건강하면 그건 걱정할 거 없어. 뇌세포가 가장 이런 한약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초석잠을 비롯해서 너무 많아. 이런 걸 차로 끓여서 먹어. 우리는 다 효소화시키는 제품이 있어. 그래서 제품이 많아. 돈이 있으면 이걸 사다가 먹든가, 돈이 없으면 경동시장 가시란 말이야. 에? 사서 끓여서 드셔. 하다못해 솔잎이라도 끓여서 먹어. 무조건 천연물질을 내가 잘 흡수시켜주면 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살아 생존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은 없어. 인간에게 가장 주어진 이 세포들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이 주둥이가 세포를 죽이는 거야. 잘못 처먹어서. 에? 과식하고, 흡연하고, 과음하고. 에?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요, 보통 세 가지로 죽어요. 가장 많이 죽는 게 암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이야. 맞죠? 네. 그 다음에 뭐야? 치매야. 치매도 싫다. 뇌혈관도 싫다. 암도 싫다. 그러면 뭐야? 팔팔하게 90세 이상 사시는 거야. 그러면 춤추다가 돌아가시고 2, 3일 앓다 돌아가시는 거야. 노환으로. 앞으로는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누가 어느 나라에서 발표했는데 현재 태어난 애는 142세까지 산다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작에 책에다가 169세까지 살기를 내가 아주 호언장담해놨어. 169세까지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요대로 늙지 않고 팔팔하게. 우리가 입으로 말이요, 예? 씨를 만들면 씨앗이 되는 거요. 화이팅 하니까 전부 다 싸우잖아. 딱 좋아하면 어떻게 돼? 예? 딱 좋아하면 말이야, 세상이 다 좋아지는 거야. 내 몸도 좋아져. 미생물은 건강을 주고, 건강은 용기를 주고, 용기는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은 뭘 줘? 성공을 준다. 저기 써놨어. 하셨죠? 예.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